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런 이들과 마주할 때면 우리는 이내 지쳐버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집스러운 주장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지혜는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돌덩이 앞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껏 밀어붙여도 그 돌덩이는 꼼짝도 하지 않죠. 오히려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반작용만 커져서 우리만 더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 하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고집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외부의 어떤 논리나 증거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은 단순히 대화를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하여 흐르듯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와 같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뚫으려 하지 않고 돌아가며 자신의 길을 개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집스러운 이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인정이지 그들이 화내는 이유나 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역설적으로 대화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연습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외부 사건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방해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역시 외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화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과의 대화는 종종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힙니다.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여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흔들려는 듯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에게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굳이 그들의 의견에 굴복하거나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굴복은 곧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나의 생각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의 내면은 나만의 성역이며 아무도 허락 없이 침범할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에픽테투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의 언행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언행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견해와 감정을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회의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폄하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내 아이디어가 형편없나? 라고 자책하기보다 저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타입이구나. 하지만 내 아이디어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지지가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대화는 논쟁이 아닌 정보 교환일 뿐이다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 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마치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패배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대화를 그저 정보 교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정보를 이야기하고 나는 나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정보에 대해 동의할 필요도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듣고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서 보여지는 비판적 사고와도 연결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무지를 깨닫게 했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무릎 꿇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하되 굳이 그들과 논쟁에 휘말려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말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면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결론에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논쟁은 감정적인 소모를 일으키고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의 경우 논쟁에서 이기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논쟁은 자신의 신념을 방어하는 전투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그들의 정보와 우리의 정보를 평화롭게 교환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두 권의 서로 다른 책을 읽듯이 한쪽의 내용을 다른 쪽에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들었지만 내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한 정답인 양 말이죠.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리적인 오류나 감정적인 압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 스스로의 권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청은 존중의 표현이지만 동의의 약속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또는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제 방식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의무는 있지만 그 의견에 따를 의무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진로에 대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때 그 말을 듣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이성의 빛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이성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이것은 당신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 분노, 좌절감을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전이시키려 하며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명확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문제는 그들의 영역이고 나의 감정과 문제는 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또는 당신이 화가 나신 것은 알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지 나의 감정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불필요한 감정 쓰레기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감정까지 떠안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자기보호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과 감정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고집이나 분노가 우리의 평화를 침범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행복을 내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고집스러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소중하며 그 평온은 외부의 어떤 고집스러운 주장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용기와 지혜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작은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